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볼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 이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양시장 분위기가 무척 좋았는데요. 하루 만에 돌아섰습니다.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 더불어 파월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됐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동성 장세일수록 시장 흐름에 따른 섹터 선별 그리고 종목 선별의 중요성이 체감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 대응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정민상 전문가님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또 저희 여러분들을 위한 인사이트 전해주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곧 큰 화면이 뜰 겁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두 가지 커리큘럼 순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 현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시장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 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10시 50분 막바지에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로는 코스피 시장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조 8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우위 보였고요. 이어서 기관 역시도 6,659억 원가량의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홀로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2조 4천억 원가량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 약의 장세를 보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2.7%가량 하락한 5,76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짚어보자면요. 이 간밤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역시 각각 3.8% 그리고 4.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SK스퀘어까지 3%가량 하락하면서 61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3거래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4%가량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2천억 원 그리고 2,6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만이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5천억 원가량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에 1.79%가량 하락한 1,14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쉬어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8%가량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어제장에서 2위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오늘은 시총 4위 자리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청당제약과 알테오제 모두 1.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청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인슐린 후보 물질의 유럽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다는 소식 속에서 투자 심리가 불타올랐습니다. 주사기 없는 당뇨 치료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에서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직접 공략해 주셨던 공략주들의 상승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한 달에 격주로만 나오시기 때문에 3월에는 딱 한 번 방송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방송한 3월 5일 시점에서 공략해드린 두 가지 종목들 모두 오늘장에서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간에 빠르게 18.5%, 14.6%의 상승률 달성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수페타시스까지도 오늘장에서 13만 2,500원 최고가 터치를 해주면서 20%대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오늘장 최고가 갱신한 종목이 좀 끝나나 싶었는데요. 아직도 두 가지 종목이나 남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HPSP, SK 이터닉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최고가 갱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8% 그리고 177.5%라는 큰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섹터 선별 그리고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정말 몸소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저희 공부방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민상 전문가님의 무료 친절한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상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는 폭등을 하고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FOMC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파월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유발했던 또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짚어봐야 될 글로벌 시장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많이 글로벌 시장 이슈들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이슈는 바로 미국과 이란의 그런 전쟁 그 확전 여부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일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이번 주에 예고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 이런 주요 국가들에 대해 그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해군 호위 연합 참여를 요구하기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중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동맹국들의 파병 거부나 또는 지연하는 이런 소식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장기화 우려 그리고 해협 봉쇄 지속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 수장 등 핵심 지도부를 추가로 제거하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났고, 자,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는 등의 그런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수출길인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와 그리고 세계 LNG 공급량 20%를 차지하는 카타르를 미사일로 공격하게 되면서 이런 보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약화되는 상황에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적들에게만 닫혀 있다라면서 제한적 개방을 시사하였는데요. 자, 이러한 이슈 그리고 통과를 하려면은 추가적인 오늘 소식이었는데 추가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유가에 대해서 그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봉쇄는 라는 그런 최악의 리스크는 벗어난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리스크 자체는 일부 완화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력 충돌 양상에도 유가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보합하거나 또는 약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두바이유만 단기 급등하는 자,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를 보면은 이란이 위협했던 유가 200불에 대한 시나리오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강한 하방 지지력을 보이면서 현재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 당연히 이번 전쟁에 대해서 시장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미 전쟁 초기에 미국의 주요 목표였던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방공시설에 대한 무력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이미 된 상황이고, 이제는 이란도 미국에게 배상안을 요구하는 등 이렇게 대화의 여지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조금씩 개선을 시작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 전쟁이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시점에는 종전이나 또는
휴전이 나타날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일 텐데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미증시 낙스닥을 기준으로 이렇게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전쟁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위축되기보다는 단기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구간별로 종목별로 대응을 해서 좀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공부방, 그렇죠. 그죠? 공부방으로 오셔야죠. 네. 공부방 들어오시면 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사태에 대해서 단기전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매크로적 변수가 하루빨리 해소가 되고 좀 주기적으로 좀 수시로 급등하고 있는 이 유가까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그동안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공략주들에 대한 상승률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은 또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이 동부건설이나 한전 KPS 같은 종목들부터 좀 천천히 좀 꼼꼼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좀 오해 소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해의 소지.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쵸, 그쵸.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늘 네. 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진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급등한 종목도 있고 꽤 있었죠. 제가 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지난 공략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전 KPS 전력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게 지난 공략주가 보름 전 목요일 저녁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자, 요 날 3월 5일이었죠. 네, 추천을 드렸고 뭐 대응하기 크게 어려운 종목 아니고 전력주에 속하면서 AI의 어떤 그런 그 필요한 AI 인프라 관련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천 이후로 꾸준한 상승 나타나다가 지금 현재도 자, 매수 시기보다 좀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과정이 추천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추천 당시가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개전 초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좀 이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하락장 그 직전에 이 직후였죠. 3월 초에 개전 직후로 국내 증시 폭락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상당히 회복해준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정도 보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었었죠. 지난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부건설 마찬가지로 3월 5일에 추천드렸는데요. 자, 이후로 추가적으로 좀 일부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자, 오늘이었죠. 오늘 최고 23%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건설주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이 인프라가 망가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게 되면 건설주들이 어떤 수혜 기대감을 당연하게도 받게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건설 전반적인 이런 수급 흐름인데요. 물론 이제 동부건설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뭐 전혀 관련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섹터 전반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탄탄한 기업이었고 구간도 좋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실제로 추천 시기보다 좀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좋은 수익권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목을 볼 때는 그냥 가격이 좋아서 단순하게 산다라기보다는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방송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월 19일에 추천드린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2월 19일이면은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9일이면은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네. 천천히 해주세요. 19일까지만 딱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게 뭐 좀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때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후로 자, 요 시기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뭐 중간에 나타나긴 했지만 장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긴 했지만 오늘 또 한 번 강력한 상승 나타나게 되면서 제가 매수 추천가 10만 원 딱 드렸을 겁니다. 그쵸? 10만 원 기억하기로 10만 원 들어가지고 지금 뭐 20% 뭐 20% 이상 그죠? 그쵸. 30% 이상도 찍었었죠.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좀 이렇게 좀 기간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자주 못 나오다 보니까 음. 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브리핑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다음 종목 자, 파크 시스템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파크 시스템즈. 자, 2월 9일 공략주였습니다. 2월 9일에 추천드린 종목이고 요때 추천드려서 지금도 이제 수익권에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는 지난 방송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SK 이터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네. 자, SK 이터닉스 1월 19일에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1월 19일 예, 요때 추천을 드렸고요. 요때 이제 매수가를 좀 안전한 구간에서 좀 약간 아래에서 좀 제시를 드렸는데 매수 체결되고 이후로 뭐 상한가 한번 기록하고 오늘도 상한가를 한번 찍고 살짝 내려온 그 정도 흐름. 자, 퍼센트로 따지면은 1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정말 좋은 강력한 수급 들어오게 되면서 자, 이렇게 하락장에도 강력한 수급이 이어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그 전주에 추천드렸던 HPSP 마찬가지로 1월 12일에 추천드렸고요. 자, 1월 12일 이후로 이때가 뭐 지금까지 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안정적으로 매수 진입이 돼서 자, 이후로 5만 원 넘게 강력한 그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좀 좋은 수익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아, 네. 제가 한번 정리해 수익 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 네,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네.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보인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한전 KPS나 동부건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SK 이터닉스, HPSP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또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방,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이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시간으로 장증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이 문자까지 함께 준비해 두셨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무료로 대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는 이제 글로벌 이슈 체크해 봤고 이제 상승률도 체크해 봤으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또 다양한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자세한 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경우에 3월 초였죠. 정말 폭락장세가 펼쳐지게 되면서 자,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조금씩 회복세를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도 폭락 이후로 저는 폭락세가 나타났을 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이다. 요거 강조했던 부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여전히 6,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3월 초 하락
폭락세가 나타났던 이전 포인트의 어떤 구간까지도 좀 상당히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악화되면서 유가는 물론이고 원유 수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국가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국내 수입 원유의 약 70~8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우리 증시에는 이 관련 이슈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완전한 핵무장이라든지 또는 전면전과 같은 확실한 장기전 양상,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자,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증시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특히 우리나라로부터 좀 긍정적인 이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부터 천궁2를 공급받은 아랍에미리트가 발음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아랍에미리트가 네, 우리나라로 최우선 원유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그냥 한국으로 그냥 다 모르겠고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자, 이런 약속을 하면서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리나라가 확보하게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유는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양상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국가들은 정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져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고맙게도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나라는 딱 우리나라만 피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국가보다 증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가보다 그런 이런 이슈로 인한 하방 압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또 기존에 꾸준히 가지고 오던 그런 정책 효과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더 견고한 하방 지지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해준 이유는 우리가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급한 상황이었죠. 이제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렇게 빠르게 공급해줄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난 3월 초에 이 전쟁이 개전된 초기에 3월 초에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났던 이런 강력한 폭락세가 또 한 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폭락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보다는 현재의 이런 어떤 국내 증시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이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발생 중인 이란 관련 악재라든지 증시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은 저가 매수의 어떤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단기 변동성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빠지면 산다, 빠지면 빠져서 산다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어떤 구간별로 종목을 사모아 가야 하는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단기 테마로 과열 중이거나 또는 과열되었던 최근 유가 관련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은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전쟁이 단기전으로 그칠 가능성 그리고 피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그동안 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섹터들 그런 쪽으로 오히려 그렇게 눌림이 발생했던 AI 관련주라든지 전력주라든지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다. 물론 이제 완전한 그 저점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다라는 이해와 함께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이 확보된 어떤 AI라든지 AI 관련 인프라라든지 또는 뭐 원전, 전력 설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이 견고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 매수 구간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네. 지난 방송하고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느낌이 있는데 네네. 제 느낌이겠죠. 그쵸.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이게 올바른 수익, 그 올바른 이해에 따르는 수익, 그게 이제 진짜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들이 그냥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을 사가지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기계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그거 실제로 이렇게 수익 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수익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이게 주식은 확률이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내가 더 좋은 조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이해로 살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발생을 해야지만 좋은 수익을 또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요.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공부방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그렇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드릴 수가 있는 공부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래쪽에 공부방을 준비해 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유독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만큼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저희 방송 막바지에 또 블라인드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장의 길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섹터에 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공략해 주시나요? 자, 첫 번째 준비한 섹터는 바로 이제 항공주를 준비했습니다. 항공주. 네네, 맞습니다. 항공주 하면은 사실 지금 항공주를 왜 사지? 전쟁 나고 이제 유가도 폭등하고 항공 좀 여행 좀 많이 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공주를 준비했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항공업종은 대표적인 매크로 민감 섹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최근 중동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역 긴장감으로 인한 유가 폭등 이런 현상은 항공유 탑재 비중이 높은 항공주에 대한 단기적인 비용 압박으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악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유가의 어떤 극단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뭐 200불을 넘어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제외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좀 이제 항공주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는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종목에 따라서 견고한 어떤 하방 지지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아직 유가는 뭐 100불,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100불이 채 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좀 잘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나타나고 유가가 안정되는 국면에서는 억눌렸던 이익의 개선폭이 가장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항공주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행 수요는 어떤 그 펜트업 효과 이후에도 견조한 회복세를 현재까지는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화물 운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인데요.
중국의 시커머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테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화물 수요를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여객과 화물 수요가 섹터 전반의 어떤 그 실적 하방을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강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유가의 폭등이라는 직접적인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 섹터로는 항공 섹터 만나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나타나고 이 유가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항공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저희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항공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또 직접적인 악재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셔서요. 혹시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말씀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죠. 네, 말씀 공개하려고 부탁드릴게요.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준비한 종목명부터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네네. 너무 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준비해봤습니다. 대한항공. 네네. 네. 대한항공 타보셨나요? 그럼요. 네. 아, 네, 저도 타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대한항공 준비한 이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국내 1위 대형 항공사로 그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대비해서 화물 매출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는 유가나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항공사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항공사는 실적이 떨어질거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시기지만 반면에 이런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글로벌 이커머스 물량 확대에 따르는 항공화물 운임 방어와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어떤 그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객 부분 역시 수익성이 높은 미주라든지 유럽 등의 어떤 장거리 노선의 견고한 어떤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그런 현금 창출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과 인수합병 모멘텀이 있는데요. 자, 핵심 주가 모멘텀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의 그런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오래 끌고 왔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사실 이란 관련 이런 악재가 없었으면은 지금 시기에는 대한항공이 굉장히 자극받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런 악재로 인해서 상승이 굉장히 제한되었다라고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합병 완료 시에는 글로벌 메가 캐리어 출범에 따르는 규모의 어떤 경제와 노선 효율이라든지 시너지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그런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강한 하방 지지력,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화물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항공주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적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개선 기대감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 크게 튈 수 있는 그렇게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차트를 보면은 작년 뭐 중순까지는 뭐 상승이 좀 나오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길게 한번 받았었죠. 이후로 자, 시장 개선 그리고 시장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서
자, 올해 2월 말경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대형 우량주가 12%면은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느낌이 무뎌질 수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상승폭이다, 엄청난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후로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자, 국내 증시 폭락이 한번 나왔었죠. 이날 하루 동안만 15%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후로는 자, 요 부근 25,000원, 24,000원 요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그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황을 보면은 항공주에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개전됐을 때는 국내 증시 폭락, 그때는 뭐 증시가 막 10% 이상 막 하락했잖아요. 그때는 뭐 이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정도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도 보면은 종가 기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전일까지는 상승이 있었으니까 네. 일부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종전이 되지 않더라도 종전 기대감 또는 휴전 기대감이 나타나는 이슈가 또 한 차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또 한 차례 좀 단기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종목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타점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방에 들어오셔야겠죠. 네,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대한항공 좀 함께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저희 공부방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풍부한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문자도 함께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무료 대응해 주실 거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섹터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네.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간소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바로 그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자, AI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스템 반도체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을 넘어서서 저장을 담당하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연산과 제어, 그런 정보 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는 이런 AI가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AI가 주도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지만, 자, 이후로 최근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AI 전반적인 수급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쟁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런 기업들 자체도 투자를 잠시 멈춰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 기대감이 발생했을 때 지연되었던 투자를 다시 이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폭발적인 어떤 그런 수율을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이 되는 AI, 뭐 시스템 반도체도 좋고 전력주도 좋고 AI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섹터들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소 기대감이 발생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이해만 가지시고 좀 이렇게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섹터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섹터를 선별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딱 하나밖에 없는 블라인드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조금 유의미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오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블라인드 종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반도체 IP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칩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팹리스 기업의 비디오 처리 비용, 반도체 설계 자산을 제공한 뒤에 라이선스와 로열티를 받는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원가 부담이 거의 없는 라이선스 그런 사업 구조 특성상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AI 영상 처리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소라 등 이런 AI 영상 생성 기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센서 탑재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자,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수적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비디오 코덱 IP뿐만 아니라 AI 기반 영상 처리용 MPU라고 하죠. IP를 자체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자, 글로벌 빅테크는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가전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의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자체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데이터 형상이 폭증하고 있는 지금 같은 AI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시대죠.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꼭 들어맞는 직접적인 강력한 수혜주의이기도 한데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장세에서도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놓고 좀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 설명을 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종목이 보이나?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네, 보이면 네, 안 됩니다. 네. 보였네요. 네. 이거 못 보신 걸로 해주시고, 네. 24년도까지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이후로 강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게 주봉인데요. 이 하방 지지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은 크게 받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견고한 하방 지지력 그리고 추세 하단부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 자체도 추세의 하단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단기 악재가 또 하필이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지금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추후에 지금 이제 뭐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결국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건설주라든지 전력주를 추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을 때 이제 미리 관심 받을 만한 종목을 우리가 사모아 놔야겠죠.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정말 좀 기대를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같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네, 공부하는 방법 안내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셔야만 이 블라인드 종목 공개해드리고 공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친절한 대응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매달 격주로 목요일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